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국 부동산 분양TV 공인중개사 유형범입니다. 오늘은 최근 사회적으로 엄청 파장이 일고 있는 빌라완 전세 사기 깡통 전세 보증금 피해 예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97년도 9회 공인중개사 출신 유형범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전세 보증금 피해 어떤 식으로 해서 당하게 되었을까? 소제목 첫 번째, 빌라 건축주와 분양업자 간에 담합해서 사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화곡동에서 발생한 빌라왕 사기 전세금 이반환 사고는 737건으로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는데요. 빌라 건축주와 분양업자 간에 담합해서 사기 사건이라는 뜻은 예를 들어서 건축주가 분양을 2억에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분양이 안 되고 있을 때 분양업자가 건축주를 찾아가서 전세입자에게 꼬드겨서 전세금을 2억 5천을 받아주면 지금까지 분양했던 금액 2억은 건축주로 주고 남은 5천만 원은 분양업자가 5천만 원을 가지고 하는 둘이서 짜고 치는 사기 사건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세금 사기 사건이 엄청 많았던 것이고요. 그리고 정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금을 갖다가 80%까지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세 계약을 하고 입주일에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해도 임차인 대항력은 이길 다음날 발생하게 됩니다. 아래에 예시가 있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1항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는 임차인 대항력이 이길 발생한다는 법조문 때문에 임차인 대항력이 다음날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악용을 해서 지금까지 많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잔금일이 오늘인데 임차인이 오늘 전입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법조문에서와 같이 다음날 대항력이 생기니까 이것을 악용해서 집주인이 잔금일에 대출을 받으면 임차인이 알 수가 없어서 이렇게 법을 악용해 가지고 당하는 임차인도 그동안 많았습니다. 세 번째, 전세 보증보험 가입만 하면 무조건 100% 반환 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문제입니다. 전세 보증보험 가입해도 보증금을 갖다가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례는 아래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제목 두 번째, 전세 계약할 때 알아보아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1번, 전세 피해를 예방하려면 계약 전 등기부 등본 확인을 통해 권리관계 이상이 없는지, 선순위 채권, 근저당권 등 담보물건이 없는지 반드시 여러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등기부 등본 확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한 통에 발급 수수료가 700원밖에 안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화면인데요. 여기에 회원가입을 하셔가지고요. 로그인을 해서 이 오른쪽에
부동산 등기 게시판에 가서 눌러서 여러분들 등기 열람을 갖다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2번, 전세 가격이 주택 가격 대비 과도하지 않은지 여러분 판단하셔야 됩니다. 전세 가격은 가급적 주택 가격의 70에서 80% 이하인 곳으로 여러분 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여러분들 몇 군데 탐방해서 반드시 시세 확인을 갖다가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넷 등기부 등본 발급을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구하고자 하는 빌라의 주소로 해서 이 빌라가 실거래가가 얼마에 거래가 되었는지 여러분들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활용해서 연립 및 다세대에 대해서 실거래가를 여러분들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인데요. 바로 아래에 연립 다세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갖다 활용해서 이것을 클릭해서 여러분들 들어가시면 되고요. 두 번째, 좀 전에 연립 다세대를 클릭을 하면 왼쪽과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 주소를 갖다가 검색을 하셔서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시면 매매는 몇 년도에 1월 달에 아래와 같이 7억 7,800만 원의 실거래가가 매매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실거래가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아래 화면은 여러분들 전세에 대한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내용인데요. 이 아래에 보시면 얼마에 여러분들 전세가 계약이 됐는지 전세 가격도 여러분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가서 연립 및 다세대에 대해서 여러분들 확인을 하시고 철저하게 알아보신 다음에 매매가와 실거래가 전세금을 알아보시고 여러분들 계약을 갖다가 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띈 등기등본의 각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인데요. 여러분들 등기등본을 보시면 이 아래에 거래 가액이 나와 있습니다. 2016년부터 실거래가를 갖다가 등기등본에 기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철저하게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 등본을 띄워서 확인해 보시면 더 철저하게 권리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작은 3번, 전입신고를 해도 임차인 대항력 이익일 발생한다고 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계약 체결 이후 권리 변동을 잔금 전까지 최종해서 계속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집주인이 바뀌었는지 여러분들 이런 걸 갖다가 확인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두 번째,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설정 등 다른 변동사항이 있는지도 여러분 확인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전세계약 체결 이후 30일 이내에 여러분들 주택임대차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럴 때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계약 후에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계약일 이후에 최소한 잔금일까지 전입신고해서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을 확보 및 유지를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사항으로 넣어야 할 문구인데요. 아래에 주택을 인도받은 임차인은 약정일까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로 하고 임대인은 위 약정일자의 다음날까지 임차주택의 근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할 수 없다라는 문구를 넣어야 하고요. 그리고 아래에 임대인이 위 특약에 위반하여 임차주택의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위 특약 위반으로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특약사항을 갖다가 여러분들 계약서에 넣으면 아주 훌륭한 계약서인데요. 작은 사본에 말씀드린 요 두 가지는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전세 계약을 할 때 특약사항에 넣어주면 임차인에게 아주 유용한 전세 계약서로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섯 번째, 2023년 1월 출시한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 전세 앱을 갖다가 깔면 좋습니다. 본 앱을 갖다가 다운로드 하셔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대해서 문의를 갖다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곱 번째,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해도 전세기간 중간중간에 집주인의 변경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전세기간 중에 집주인이 변경되어 전세금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을 보증기간에 통보를 안 하면 전세보증보험 가입해도 보증금을 갖다가 여러분들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을 해도 100% 여러분들 전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오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전세보증보험을 가입을 하고 입주를 하셔도 여러분들이 사시는 전셋집에 집주인이 변경이 되었는지 가끔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 등본을 떼어서 여러분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여덟 번째, 전세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사항으로 넣어야 할 문구. 계약 후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이 언제든 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전세계약서에 넣으면 특약사항으로 좋을 것 같고요. 아홉 번째, 전세보증보험 연립 다세대 등의 경우에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보증금이 공시지가의 150%를 초과하면 여러분들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열 번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023년 3월 6일부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임대인 신용정보 조회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아래의 부동산 임대차 거래 계약 시 개인 신용정보 서비스 이용 개시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비스 소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현장에서 협회 공식 거래 정보망인 한방을 통해 집주인 신용정보를 살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용 목적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전세 사기 예방 등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원 조회를 할 수가 있고요. 어떤 정보를 갖다가 제공을 해주냐 하면 국세, 지방세, 체납 정보에 대해서 5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체납 정보를 알 수가 있고요. 금융기간 3개월 이상 연체 정보를 알 수도 있고요. 신용 평점, 담보대출 정보, 부동산, 건축물 과다, 소유 정보에 대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이것을 활용해서 전세 계약을 하는 임차인한테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세 사기 예방이 가능할 것 같고요. 아주 유용한 정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는 꼭 개업 공인중개사를 갖다가 찾아가서 안전하게 전세 계약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한국공인중개협회에서 운영하는 한방부동산 거래정보망이고요. 여기에 들어가서 전세 계약서를 갖다가 쓰면서 위와 같은 전세 사기 예방에 대해서 정보를 갖다가 확인해 드리면서 계약을 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 개업공인중개사를 많이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째, 전세 사기 당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변제 한 것이 13년 만에 적자 전환이 되었답니다. 금액으로는 1천억 원 가량의 적자를 보았답니다. 많은 사고가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
TV 등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고요. 마지막 12번째, 부동산 플랫폼 사이트에서 직거래로 임대차 계약을 하면 위와 같은 모든 권리 분석을 혼자 하기도 쉽지 않고 집주인이 진짜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집을 내놓은 경우에는 집을 보러 온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강도 사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한 계약을 하시기를 여러분들 권장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유튜브를 보시고 여러분들 전세 사기 예방을 하셔서 안전하게 앞으로는 전세 계약을 하시기를 권장해 드리고요. 지금까지 97년도 구해 출신 공인중개사 유형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